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야기하는 밤. 안방에서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.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그 사이에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. 아이가 10살이었을 때 집안에서 가장 자주 들리던 소리는 발소리였습니다. 현관 쪽에서, 복도에서, 방문 앞에서 짧게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. 아이는 내가 퇴근할 시간쯤이면 괜히 현관 근처를 맴돌았고, 엘리베이터 소리인지 윗집 문 닫는 소리인지 헷갈리는 소리에도 한 번씩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. 내가 들어오는 시간을 아이는 알고 있었고, 그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이유를 묻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. 집에 들어가면 아이는 이미 할 말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. 놀이터 이야기, 학교에서 있었던 일, 오늘 새로 배운 게임 규칙 같은 것들.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붙어 있었습니다. 아빠, 레고 놀이하자.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.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, 조금만 쉬었다 가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.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았고, 장난감을 들고 와서 혼자 놀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. 주말 아침이면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, TV 소리를 줄인 채 내가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. 나는 늦잠을 잤고 아이는 깨우지 않았습니다. 가끔 정말 마음이 쓰일 때면 공원에 데려갔습니다. 아이는 뛰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. 아이는 나를 몇 번이나 돌아봤고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.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내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. 그 시절에 나는 아이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내가 버티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. 방은 그대로였는데 사람이 빠져나간 느낌이 났습니다.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가 하나둘 사라졌고 냉장고에는 오늘 늦어요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. 나는 그 메모를 읽고도 그대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. 연락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메시지를 쓰다 지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. 언제 와? 라는 말 대신 밥은 먹었니? 라는 말을 고르게 됐고 그마저도 보내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. 퇴근 후 식탁에는 늘 2자리만 채워졌습니다. 반찬은 남았고 아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. 나는 남은 반찬을 덜어내며 괜히 많이 했나 싶어 양을 줄였습니다. 아이 방 문 앞을 지나갈 때면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습니다.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쪽이었고 아이는 바쁜 쪽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.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. 10살 때 아이가 나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. 그때 잘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엇을 바라겠느냐는 생각이 나를 먼저 막았습니다. 그래서 웃었고 괜찮다고 했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. 아이가 30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이 바빠진 아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외식을 하자고 해도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.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때 날 잡자.
나는 캘린더에 날짜를 적었다가 지웠고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습니다. 손녀 사진을 휴대폰으로 오래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고 직접 안아본 시간보다 화면으로 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. 집 안에서 TV를 켜두고도 화면을 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가족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.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고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손에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.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올랐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. 손녀는 집 안을 돌아다녔고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식사가 끝나고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.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만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. 그러다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. 말투가 평소와 달라서 나는 괜히 한 번 더 아이를 보고 일어났습니다.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집안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. TV 소리도 주방에서 들리던 소리도 모두 닿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. 우리는 잠시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. 아이는 서 있다가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.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말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아이는 먼저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아버지가 저한테 못해줬다고 생각하세요?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. 10살 때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얼굴, 주말마다 약속을 미뤘던 날들, 20살이 되어 점점 집을 비우던 뒷모습까지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말보다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.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. 아빠는 잘 못해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놓고 살았어. 너 어릴 때 잘 놀아주지도 못했고 어디 한번 멀리 데려간 적도 없고.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고 나는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있던 말들을 처음으로 꺼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잠시 뒤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아버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.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. 아이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. 저도 지금 아이 키워보니까 알겠어요. 그 말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.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이를 더 이상 예전의 아이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릴 땐 섭섭했던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다 해줬어요. 부족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. 저한테 아버지는 늘 슈퍼맨이었어요.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아이도 더 말을 잇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. 잠시 뒤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노력해 볼게요.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여행도 다녀봐요. 그 한마디에
오랫동안 혼자서만 쌓아왔던 후회들이 조금씩 자리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. 멀리 가지 않아도, 자주 보지 못해도, 그날 안방에서 나눈 이 대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의 시간을 더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미 충분히 지나온 시간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